우리는 서울대학교 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입학전형 비교 분석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상으로는요, 사실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진행했던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올해도 좀 안정감 있게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서울대 자체에서의 변화는 크진 않은데 외부 요소들이 좀 변화가 되면 그 대학의 입시 결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올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의대 정원, 최종적으로 2026에서는 우리가 좀 확인해 보긴 했지만 그 내용 부분들과 그 다음에 무전공 선발들이 다른 대학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리고 이 서울대학교와 함께 지원하고자 하는 같은 풀에 들어있는 대학들의 입시 전형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올해부터 우리 저학년 친구들, 서울대학교를 계속해서 이제 목표로 하고 계신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서울대학교의 전형 특징을 확인하셔서 거기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먼저 만들어 둔다,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일단은 항상 각 대학들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그 대학에, 우리 아이가 그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자 풀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요거를 가장 먼저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지원 전략을 짤 거냐, 요거는 일단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충분하게 준비해둔 상태에서 이 대학뿐만 아니라 함께 지원해서 영향을 주고받는 다른 대학들까지 같이 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짜는 거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내용들은 제가 또 이번 주 끝나면 학종 실전반에서 또 전략 설명회 하면서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고 있죠. 요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서울대학교 하고 나서는 요번 주 일요일 밤 9시 학종 실전반 전용 라이브 방송에서는 역시나 또 서울대학교 전략에 대해서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요, 맨 왼쪽이 주요 사항 비교부터 들어가죠. 그리고 나면 작년과 올해 모집 인원 비교하고요. 지역균형 전형, 요게 이제 대표적인 종합 전형 하나, 그 다음에 일반 전형, 두 번째 종합 전형 하나, 요렇게 이제 크게 비교를 하고, 작년 2024학년도 수시 선발 결과에 대한 보도 자료가 이미 나와 있는데, 요 수시 선발 결과를 함께 보셔야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의 그 특징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같이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요렇게 아래로 가면 서울대학교에서 각 모집 단위별 교과 이수 기준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에 대한 설명,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형을 비교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내일 이거 두 개 전형에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 종합전형 요소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요 내용도 참고하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작년 대비 올해는 어떤 상황이 달라졌나, 요 주요 사항 비교부터 시작하셔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화면상으로 보셨을 때 빨간 색깔 테두리에 들어있는 자료가 2025학년도 올해 대입에 관련된 자료고요. 까만 색깔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자료는 작년 자료다, 지난 자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보통 계획안 자체는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을 모두 같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최종 모집 요강은 수시 모집 요강과 정시 모집 요강이 이제 따로 나오다 보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건 수시 모집 요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계획안 안에서도 수시 모집을 중심으로 살핍니다. 여러분 요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목차부터 보시면서 항상 시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목차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지금 계획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예쁘게 더 이렇게 표지까지 해가지고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일정 같은 것도 조금 안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긴 한데, 역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모집 요강 나오는 것들에서 또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들 좀 집중해서 보시기는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목차 보시면 제일 먼저 신입생 입학전형 요약된 부분, 수시 모집 전형 일정, 정시 일정,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선발 방식이라든가 그런 거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중요하죠.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 요게 이제 최종 모집 요강에서 변화사항이 있는지 우리가 나중에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수시 모집,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을 살필 겁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요 내용이 실제로 나중에 이제 최종 모집 요강으로 가면 이렇게 더 자세하게 나와요. 지원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균, 일반 전형에 대한 것들이 더 자세하게 나오고, 뭐 일정이라든가 접수 절차, 전형료 이런 것까지도 최종 모집 요강에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대학에서 나오는 대학 자체 자료를 충실하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또 여기에 있어요. 최종 모집 요강 나오면 제가 또 그때 가서 또 함께 보긴 할 겁니다. 그 뒤로도 정시 모집에 대한 거 또 이제 참고자료 부분 볼 텐데요. 이 뒷부분에 가면 참고자료 해가지고 모집 단위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 응시 영역 기준과 인정 기준이 나와 있어요. 특히나 지균 전형, 지역균형 전형 줄여서 지균 전형이라고 하죠. 지균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는데,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는 모집 단위별로 필수 응시해야 되는 과목들을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관심 있게 보는 그 모집 단위에 맞춰서 과목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또 함께 이제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025학년도 교과 이수 기준,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요런 것들은 제가 이제 내일 또 같이 살펴볼 계획이니까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5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 전형 요약 해가지고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가 돼서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게 전부죠?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전부입니다, 여러분. 학생부 종합전형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서 지역균형 전형, 일반 전형, 기회균형 전형. 줄여가지고 지균, 일반, 요거는 기균. 요런 식으로 불러요. 우리는 이제 줄임말에도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지균, 일반, 기균 요렇게 운영을 하는데, 기회균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이시는 농어촌, 저서도, 국가보훈 등등한 특별 지원 자격이 있는 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것도 또 살펴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오늘 이 설명회에서는 지균 전형과 일반 전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 전형 중에서 우리 아이는 서울대학교가 메인 목표예요. 서울대학교가 1순위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에서 6개 카드를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기균은 뭐 해당되시는 분들은 3카드, 3개. 지균 쓰고 일반 쓰고 기균까지 3개. 우리는 기균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지균하고 일반 2개는 써가지고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런데. 그죠?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형간 중복 지원 불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수시 전형 중에 요 3개 전형 중에 하나 전형에만 지원이 가능해요. 1개 전형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의 수시로 한 카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필수적으로 그럼 지균을 쓸 거냐 일반을 쓸 거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른 대학 중에 종합전형이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열려진 대학이라면 지균도 쓰고 일반도 써가지고 가능성을 봐야지 뭘 쓸지 말지 고민을 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종합전형 간 중복 지원을 허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필수적으로 지균이냐 일반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친구들이 더 지원할 수 있는지,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이 되느냐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추천 전형이죠. 학교장 추천 전형. 그래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일반 전형은 추천 전형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지원하는 게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난 이제 쓰고 싶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그런 전형이긴 하다. 지원할 수 있는 면에서 직윤보다는 일반이 조금 더 열려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직윤 같은 경우에는 국내고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현역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형이다. 그런데 일반 전형은 졸업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내가 작년에 좀 아쉬웠지만 올해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전형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정성평가로 들어가겠죠. 1단계 서류평가로 뽑는 거는 공통적이에요. 그리고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는 방법도 공통입니다. 다만 이 면접의 특징에 좀 차이가 있죠. 이 써있는 이름조차도 좀 다르죠. 직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면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전형은 면접 및 구술고사 이렇게 되어 있죠. 재심은 면접을 진행을 하느냐, 학생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면접을 하느냐,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잠시 뒤에 전형별로 설명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전형의 또 가장 큰 차이가 직윤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한 친구들이 최종적으로 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미적용이고요. 사범대학교의 체육교육과에만 예외적으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전형이 똑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조금씩 차이가 있구나. 요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교에 지원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래서 그래도 지원해서 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구나 하는 수준까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각 전형의 특징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거 이제 잠시 뒤에 전형 하나하나마다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긴 하겠지만 지금 이 두 개 전형을 이렇게 살펴보셨더니 핵심적인 게 뭐예요? 일단 서울대를 가려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 세밀하게 들어가더라도 여기 지금 지원하려면 뭐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 전형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의 수준이 탁월해야 된다. 이거는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럼 학교생활 기록부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받았던 내신 수준, 이수한 과목, 지금 대학별로 굉장히 중요하죠? 내일도 우리 살피겠지만 서울대학교도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든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안에 들어갈 글자로 쓰여지는 특기사항들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거는 전형을 막론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왜? 모든 전형이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3년 동안 우리 아이는 활동 같은 거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신만 챙기겠어요 했을 때는 서울대학교 전형에서는 경쟁력 갖추기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생활에서 활동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수업에 참여하는 것들, 수행평가 내용, 그 다음에 수업 중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활동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변별력 있는 서류를 만들어내야 우리는 궁극적으로 서울대학교 전형의 지원 자격을 갖춘 그런 서류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수시 모집 전형 일정도 안내가 됐어요. 계획 안에서 안내가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역균형 전형. 지역균형 전형도 면접 본다고 했죠? 네, 면접 봐요. 1단계 합격자 발표를 11월 22일 날 하고요. 수능 이후네요. 수능 이후에 11월 14일 수능 보고 나서 나중에 발표해 주고요. 그리고 발표하고 난 그 다음 주에 면접을 바로 보러 갑니다. 모집 단위마다 조금씩 이제 다를 수는 있죠. 수의과는 30, 그 다음에 다른 모집 단위를 제외한 다른 모집 단위들은 29일 금요일 이렇게 면접을 봅니다. 일주일 만에 수능 끝나고 뒤에 발표해 주니까 그래도 좀 낫다. 멘탈 많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전날 전전날 해주는 것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수능 끝나고 나서 좀 쉴 수 있으니까 한참 쉬다가 요 발표되면 면접 준비해야지. 자, 이거 한 주 만에 면접 준비해주고 변별력 있는 준비가 가능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능 전까지 준비할 여력이 전혀 없었다 하면 수능 끝나자마자 수능 그냥 그날 밤부터는 면접 준비를 이 1단계 합불 결과와 상관없이 들어가 줘야 돼요. 제가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거든요. 면접 준비를 하다가 나중에 아쉽게 봤더니 1단계 통과가 안 돼요. 그럼 지금까지 면접 준비했던 게 다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당연히 아쉽죠? 이 아쉬움이랑 내가 1단계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준비 안 하다가 발표, 와, 진짜 그 기적 같은 1단계 합격이 나한테 왔어. 그래서 일주일간에 밤새서 준비한다고 해서 갔는데 터무니없는 답변을 하고 나와요. 준비가 부족해서. 당연히 아쉽겠죠. 이때 아쉬움. 자, 준비를 했다가 내가 1단계가 안 돼서 이 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아쉬움이랑 준비를 덜 했다가 1단계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거 보고 준비 나중에 해야지 해서 덜 했다가 면접을 제대로 못 본 아쉬움 중에서 어떤 아쉬움이 더 큽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냥 수능 끝나자마자 무조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 면접이죠. 일반 전형 면접도 1단계 합격자 발표. 이렇게, 그죠? 15일 날. 다행히 수능 다음날 발표해주고, 그 다음에 사범대 면접 구술고사 이렇게 있는데 11월 22일, 23일 이렇게 보신다고 보면 돼요. 11월 22일, 23일. 교직 적인성 어차피 22일날 이렇게 보는 거니까 같이 보는 거고요. 수, 의, 치 이렇게 23일날 보고 나머지 모집단을 다 22일날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그냥 수능 끝나면 무조건 준비한다. 이 일반 전형은 잠시 뒤에 보겠지만 서류를 바탕으로 한 면접이 아니라 재시문 면접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부담도 좀 있기는 해요. 부담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능 전에 들여다볼 시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수능 끝나자마자 요 한 주간을 진짜 밤새듯이 오히려 수능 공부하듯이 더 해주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때 체력이 학생들이 많이 좀 약해질 수 있어요. 많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시문 면접, 이제 기출 면접 좀 기출이나 문제 이런 거 좀 보셨다가 접근이 정말 너무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 좀 여름방학 때부터 한 번쯤 좀 연습을 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요거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일정도 요거는 올해 걸로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진짜 서울대학교를 쓰게 됐다, 지원 자격 얻었다 하시면은 요 날짜를 탁 이제 달력에다가 기록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등록 합격자 발표일 이런 거 다 안내가 됐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고, 이게 작년이랑 이제 비교했을 때 작년이랑 날짜가 딱 똑같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걸 비교하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수능 후 면접이었는데 올해는 수능 전으로 옮겨진다거나 1단계 합격과 면접일 간의 차이가 좀 달라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서울대학교는 이제 큰 전형의 틀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슷한 움직임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계획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셨다면 이제는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비교로 갑니다. 요거는 역시나 5월 말까지 나오는 5월 말 최종 모집 요강을 한 번 더 보긴 해야 돼요. 최종 모집 요강. 원래부터 서울대학교는 자유전공학부를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학의 교육부에서 말하는 무전공 선발 타입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변화가 있는지는 어쨌든 최종 모집 요강에서 한 번 더 살피기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을 살필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건 어떤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수시 모집 있고 거기 이제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이 있으면 여기 보시면 인문 계열로 직윤 같은 경우에는 이 인문대학은 인문 계열로 한꺼번에 모집을 하죠. 이렇게 선발합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에서는 계열로 모집하지 않고 이렇게 모집 단위별로 인원 선발을 하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균형 전형으로 이제 인문을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 중문과 쓸까, 불문과 쓸까, 어느 학과 쓸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인문 계열로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일반 전형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우리 아이가 그래도 그 모집 단위 중에 어느 모집 단위를 쓸까를 고민해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이픈으로 들어있는 거는 선발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역사학부 같은 경우에는 직윤으로도 9명, 일반으로 9명 이렇게 뽑는다는 거 이제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표를 보시면 인류학과 같은 경우에도 직윤으로 안 뽑고 이렇게 뽑는구나. 이런 것도 이제 보실 수 있죠. 언론 정보도 이렇게 뽑는구나. 천문학 전공 직윤 안 뽑는구나. 이런 것들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쭉 다 이제 뽑는데, 그쵸? 대부분 다 이렇게 뽑는데, 사범으로 가시면 교육학과는 직윤 안 뽑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원들이 제가 지금 오른쪽에 까만 박스인 작년 거 2024학년도 박스를 가져온 이유는 작년에는 몇 명을 뽑았는데 올해는 몇 명을 뽑는구나 하는 인원의 변화를 살펴보실 수 있다고 했죠. 사실 인원 변화도 큰 변화는 없어요. 모집 단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한두 명 정도에서 좀 변화가 있는 모집 단위들도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다. 예를 들어서 인류학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일반 전형으로 13명 뽑았는데 올해는 12명입니다. 그럼 1명 줄어든 거죠. 이런 정도 차이로만 보시면 돼요. 일단은 계획 안에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 모집 요강 나왔을 때 이제 저와 같은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관심 있게 보는 그 모집 단위의 인원이 올해는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하나하나 비교하시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요 내용 이렇게 쭉 표 아래로 내려가 보면 요 안에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역사학부의 입학생은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중에 한 개 주전공을 나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정시 모집에 대한 것도 안내 있고, 첨단 융합학부 입학생은 새 학기 이수하고 나면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이렇게 새 학기 이수하고 나서 학부 안에 5개 전공 중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 데이터 과학, 지속 가능 기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혁신 신약 중에서 한 개를 주전공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혁신 신약 약사 시험 응시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모집 요강이 나오면 이 표도 보시지만 표 아래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좀 꼼꼼하게 봐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더 내려가서 19쪽까지 가시면요. 모집계획안 지금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 저랑 같이 지금 오고 계시죠? 19쪽으로 가시면 여기 수시 모집만 실시하는 모집 단위 해가지고 사범대학 내의 교육, 도고교육, 불어교육은 수시로만 선발하고 정시로는 따로 선발하지 않는다. 음악대학도 이런 것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시로만 선발하는 모집 단위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모집 요강에서 다 살펴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최종 모집 요강이 나오면 그 표의 인원뿐만 아니라 아래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도 함께 꼭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변화를 살펴보는 이유는 제가 뭐 때문이라고 했죠? 작년 대비 인원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셔야 올해 지원자 풀의 특징이나 입시 결과의 움직임을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예측해 보실 수 있다는 거. 우리 아이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그 모집 단위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면 확실히 지원하는 학생들이 다 마음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이 지원을 망설이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작년보다 인원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작년에는 최초 학분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올해는 다 예비가 될 수 있으니까 입시 결과 자체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작년 모집 인원과 올해 모집 인원을 꼭 비교하셔가지고 우리가 우리 입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무엇이 있는가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 실제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내일 평가 요소에 대한 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공 적합성 이런 평가 요소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지원하고자 하는 그 모집 단위들이 우리 아이가 준비해왔던 그 진로 방향에서 좀 계열적인 시각에서 지원 범위를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대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도 학생들이 생각했던 그 모집 단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돌려서 쓸 수 있는 학과들은 어떤 학과가 있을까 이런 시각으로 좀 많이 살펴보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때 여러분들이 이 인원의 변화 같은 것들도 꼭 고려해보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런 모집 인원 비교를 바탕으로 일단 지역균형 전형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줄여서 우리는 지균 이렇게 읽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균 전형. 역시나 빨간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요 박스가 올해
소개 자료예요. 지역균형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지원 자격 먼저 보면요.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으니요. 추천 받아야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2025년 2월 졸업 예정자니까 현역들입니다. 현역.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학교에서 추천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현역들만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일반 전형에 비해서 지원하는 지원자 수라든가 경쟁자 수가 어떻겠어요? 아무래도 지원하는 게 조금 더 적을 수 있겠죠? 그런 특징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생각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요거죠. 여기 쬐끄맣게 써 있어요. 확대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이 2명 이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2명 이내.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일단은 이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일 먼저 이 대학에 우리 아이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냐 안 되냐를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 전형을 쓸 수 있는, 추천받을 수 있는 최대 인원수가 2명입니다. 누구를 추천하겠어요, 여러분? 누구 추천할까요? 우리 여기서 살펴볼게. 바로 추천 기준이죠. 추천 기준. JHK님, 전교 2등까지. 전교 2등까지. 그러니까 1, 2등이란 얘기죠. 1, 2등. K동님, 전교 1등인데, 그러니까 문과 1등, 이과 1등.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학에서는 항상 우리 선택형 교육과정 이전부터 문이과 이런 거 구분 없다 했지만 우리 이제 선택형 교육과정 안에서 인문계열 쪽 선택한 학생이냐 자연계열 쪽 선택하는 이렇게 봤을 때 그 중에서 1등 한 명씩, 레몬트리님 전교 1등, 2등, 문과, 이과 각 한 명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쵸? 이거 다 뭐 틀린 얘기 아닙니다. 영맘님 문이과 상관없이 그냥 전교 1, 2등. 그러니까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문과 계열의 애가 2명이 잘해요. 그래서 요렇게 2명이 그냥 받아갈 수도 있고, 우리 올해는 이과 쪽 애들이 뭐 쓸 애들이 없습니다. 할 수도 있고, 한 명 있는데 걔는 의대 간대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쵸? 그래갖고 가톨릭대 추천을 하나 받고 딴 데 의대 쓴대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헬리조리님, 모고 최저합, 모의고사 최저 합도 추천 기준 당연히 되죠. 맞습니다. 지균 좀 이따 우리 볼 건데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니까. 근데 이제 사실 수능 최저 기준이 아주 높게 설정된 건 아니긴 해서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노려서 가긴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다 같은 컨디션은 아니에요. 요 수능 최저를 맞추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 내신의 활동에다가 이 수능 최저 준비까지 면접에다가 이거 하는 게 정말 벅차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K동님 거기에 최저 맞출 수 있는 친구, 그렇죠? 최저까지 이렇게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기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서울대학교에서 어느 고등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2명 쓰려면요, 문과에 하나랑 이과에 하나 지원하세요. 이런 기준을 정해주고 있지 않죠. 정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 대학교 2명을 누구를 추천할 건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요 언저리 안에 지금 막 들어가 있어요. 막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요 언저리 안에 막 들어가 있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도 고려해야 돼요? 나중에 가서 이 서울대학교를 어떤 기준으로 추천하는지 우리 고등학교의 그 기준을 미리 살펴보세요. 영맘님이 지금 그 언저리 부럽다. 그 언저리에서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하는 친구들, 특히나 저학년분들, 우리 선배들은 어떤 기준으로 추천하는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전교 1등이다 2등이다라는 걸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해요? 이때 기준? 내신? 근데 내신 뭐 선택 과목 다 다를 수도 있고 막 그런데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 막 부모님들은 그런 거 하시잖아요. 얘는 내신이 조금 안 좋은데 활동 훨씬 좋거든요. 막 이런 거 하시잖아요. 활동 수준.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학년 최저까지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충족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점수겠죠. 모고 점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상상만으로도 해피해야 돼요. 언저리. 엎치락뒤치락. 언저리요. 라라님, 혹시 교장쌤의 권한이 큰가요? 하셨어요. 만약에 기준을 수립할 때 뭐 교장 선생님께서 이 기준을 어떤 좀 강력하게 하시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학생을 추천할 때 교장쌤의 권한이 일단 아니에요. 고등학교마다 기준은 설정을 해둔 상태로 그 기준에 맞는 학생을 선발을 해야 되는 거죠. 내신, 교내 활동 수준, 모고 점수 다 해야 됩니다.
그쵸. 위원회 있죠.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실제 있던 사례. 어떤 사례냐? B라는 학생이 내신이 예를 들어서 1.0, B라는 학생이 1.05, C라는 학생이 1.1이에요. 사실 이런 거 쉽지 않은데, 그쵸? 우리 학교에서. 그러면 두 명을 누구를 추천할 거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세 학생은요, 서울대학교에서 봤을 때 이 학생은 내신의 차이가 없어요. 서울대학교에서 평가할 때는 이 세 학생의 내신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점수는요. 종합전형에서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를 추천할 거냐, 두 명을. 이거를 고를 때 우리 고등학교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그래도 내신이 높으니까 얘를 추천을 했어요. 그럼 얘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학교에서 보통 일반고에서 지금 서울대를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형 지균인데 이걸 얘는 버리고 싶겠어요? 아니죠. 저는 실제로 얘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게 없는 사례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례. 학교에서 내신으로 줄 세웠을 때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는 거죠. 이 기준이 뭐냐 이렇게 모호했을 땐 기준이. 그쵸? 그러니까 지금 레몬트리님 부장 선생님들 모여서 가능성 검토한다고 들었어요. JHK님 교내위원회가 있을 것 같아요. 막 하시는데 그거 자체가 고등학교마다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할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신 점수를 예를 들어서 70%로 반영을 하고 활동 수준도 체크해가지고 이거를 몇 %로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 학교마다 기준을 갖고 있는 거다. 그쵸. 기준이 분명하고 누가 봐도 다툼의 여지가 최소여야 돼. 아주 정성평가니까 명확하게 딱 이렇게 무자르듯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납득될 수 있는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디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해되시죠? 여러분 요거 누구 추천하는지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웬만하면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다툴 수 있는 내신 수준까지는 만들어 놔야 나머지 활동 수준으로 따진다 뭐 한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아이가 요 범주, 언저리에 지금 가 있어야 요게 나머지 서류로 다툰다 안 다툰다가 얘기가 되는 거지. 내신 자체가 훨씬 많이 동떨어져 있으면 애초에 그 학생이 지균으로 썼을 때 과연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냐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 지균을 제가 받아도 될까요? 우리 학교에서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내신을 만들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3년간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니 내신 되게 탁월한데 서류도 그냥 그렇고 서류가 그냥 그렇기가 또 쉽지 않아요. 왜냐 우리 수행평가 같은 것들이 다 반영되는 거니까 거기에 진짜 1점, 2점 다 신경 쓴다는 얘기거든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쵸? 요거를 실수까지도 딱 잡아가면서 딱 준비를 해두셔야 우리가 여기 지원 자격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1등이어서 내가 받게 될지 2등, 3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문과 1등, 이과 1, 2등이 있는데 이러면 이제 3명 중에 요거 우리는 다퉈야 된다. 얘는 독보적인데 우리가 다퉈야 된다.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일단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이걸 겨루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요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걸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서울대는 쓰게 되느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합불 얘기는 그 다음 얘기예요. 왜냐면 그 해 지원자 풀이 어떨지 이런 걸 항상 변수가 있는 거니까. 지균 전형 같은 경우에 1단계를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요. 3배수로 선발을 합니다. 3배수 선발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우리 모집 단위에서 최종적으로 10명을 선발한다면 30명이 면접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쵸? 3배수의 인원들이 2단계로 넘어가서 1단계 성적 70%와 2단계 면접 30%의 총합으로 최종 합이 결정이 됩니다. 최종 합이 결정이 되고 그때 최종 합을 결정할 거냐 말 거냐를 어떤 기준을 넘긴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최종 합격 발표를 하는 거예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통과되지 않는 순간 그냥 나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등급 합이 7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은 2개 등급 평균을 반영해요.
그러니까 탐구로 하실 분들은 탐구 1, 탐구 1 나머지 2개 해가지고 이거 평균으로 활용하는 거고 절사 이런 거 없죠? 절사 이런 거 없으니까 이 3합7 이내로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 이 부분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혹시나 서울대 학교를 목표로 하시면서 이 수능 최저 지금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절사가 뭐예요? 평균 반영이 뭐예요? 3합7이 뭐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꼭 꺼내셔야죠. 그쵸? 우리 자료 꺼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설명된 거 여러분 찾아가셔야 돼요. 수능 최저 읽기 2102회, 2103회, 2102, 2103입니다. 2102, 2103. 이렇게 보자. 최저가 하셔가지고 이렇게 딱 넘어가면은 제가 이거 2개 평균이 어떻다, 어떻게 보는 거다, 읽는 거다, 절사라는 게 뭐다, 요거 소수점 절사 평균 다 설명해놨어요. 요거 펼쳐 두시고 같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저를 통과해야지만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그렇게 봐주셔야 되고요. 요게 제가 오른쪽에 작년 거 갖고 왔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올해 뭐 그대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요 계획을. 그렇게 이제 1단계 통과하고 나면 서류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되냐? 당연히 학생부 기준으로 되고요. 뭐 학업 능력, 자기주도 태도, 전공 분야에 관심, 지적 호기심,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을 종합평가합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제가 내일 더 자세하게 봅니다, 여러분. 내일 거 꼭 들으셔야 돼요. 내일 거 꼭 보셔야 되고, 여기 보면 주어진 여건에서 교과 학습 활동의 성취 수준과 학업 역량도 평가하고요. 또 지원자가 이수한 교과목의 특성, 수업 내용, 학업 수행 내용, 이수자 수 이런 거 고려하면서 정성평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원자의 교육 환경을 바탕으로 국, 영, 수, 사, 과 일단 충실한지, 탁월한지 외에도 음미체의 전교과를 충실히 이수하였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고민이에요. 서울대 쓰려고 하는 친구들. 음미체가 A 안 나오고 B나 C 나오면 이제 막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쵸? 고민하기 시작한다. 이런 거 이제 다 본다는 거. 그러니까 종합전형의 시각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다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교과 이수 기준 충족 여부,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현황 다 고려해요. 요거 내일 볼 거예요. 내일 서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일 볼 거니까 내일도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뭐 자기주도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특징, 개인 품성 외에도 공동체의 특징들 함께 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 내일 또 함께 더 자세하게 볼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면 1단계 통과한 친구들 대상으로 이제 면접 봅니다. 이 면접은 모든 모집 단위, 의과 대학을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가 제출 서류를 토대로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출 서류를 토대로 지원자 1명이니까 면접장 혼자 들어가가지고 복수의 면접위원 교수님 들어오셔서 10분 내외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의과대학은 이제 MMI라고 해가지고 의학 전공하는데 필요한 자질, 적성과 인성평가, 상황 재심문 기반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을 복수의 면접실 이렇게 방 돌아다니면서 60분 내외로 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요거에 대한 안내가 그대로 뒤에 이제 나와 있어요. 면접 안내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면접은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면접과 제시문을 활용해서 물음에 답하는 면접 2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지금 보는 지규는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면접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2개 나눠져 있죠. 서류 기반이냐 제시문을 활용하는 거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보는 지균 전형은 서류를 기반으로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10분 내외로 제출 서류를 토대로 서류 내용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평가한다. 그래서 면접 대기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내 순서 되면은 면접실로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서류 기반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리고서 이제 보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고등학교 생활 동안 경험했던 내용, 고등학교 생활 동안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이 진행되니까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답변하는 기술과 태도만을 측정하는 면접은 아니니까 말투나 태도를 단기간 연습하진 마세요. 그러지 말고 평소에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여 깊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깊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요, 학생들이.
그걸 못하진 않아요. 이미 1단계를 통과한 친구들은 그 정도 학업 수준과 그 정도 활동 수준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학생들인 거예요. 검증이 된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말투나 태도를 연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충실하게 깊고 다양하게 쌓은 경험을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요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지만 요건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 학교 생활 기록부에 담겨있는 본인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우리는 이걸 특별한 준비라고 불러요. 대학에서는 특별한 준비가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3년 동안 했던 활동을 다시 돌아보면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는 거예요. 시간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기억도 잘 안 나고. 생활 기록부에 담겨있는 본인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되짚어 생각해 보는 걸 우리는 특별한 준비라고 해요. 여기서 보시면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워딩에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아유 평소 실력대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시험 기간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수업 듣던 내용이니까 나는 시험 준비 안 하고 그냥 평소 실력대로 시험 봐야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수업 듣는다고 시험 기간에 시험 준비 안 하고 면접 가나요? 아니 시험 보나요? 아니죠. 면접도 똑같아요. 내가 했던 걸 바탕으로 그 짧은 시간 안에 얼만큼 효율적으로 꺼낼 수 있느냐를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대학에서 말하는 특별한 준비라는 건 글쎄요. 뭐 이제 말투나 태도를 단기간 연습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말 이렇게 손 공수 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지역균형 전형에 지원한 학생입니다. 이런 거 연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근데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단계 발표하고 일주일 만에 준비하기에는 너무 벅차요. 왜냐하면 3년간 우리 아이가 했던 활동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내용만 다 떠올리는 것도 일주일 빠듯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0분 내외로 면접위원 앞에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하므로 평소 학교에서 토론이나 발표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이해하는 경험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선생님 앞에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보는 연습이 면접 당일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했는데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앞에서 자, 이게 면접 준비야. 오늘 한번 해보자. 자, 경험해봤으니까 끝. 그런다고 체화가 되나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면접 준비 지금은 학교에서도 많이 준비해주세요. 그러면 매번 보는 선생님인데도 면접실처럼 탁 앉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맨날 보는 선생님인데도 그 답변하기가 엄청 떨리거든요. 근데 실제 면접관 앞에서 얘기할 때 얼마나 떨린대요. 그게 한두 번 우리가 연습해봤다, 나 이렇게 면접처럼 해봤다 하는 것만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충실하게 대학에서는 요거를 특별한 준비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사실 이거를 정말 특별한 것처럼 우리가 준비를 해야 우리가 3년 동안 했던 내용을 정말 그나마 일부라도 보여주고 나올 수 있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 기반 면접도 여러분 나중에 가서 충실하게 이제 면접 준비해 주셔야 돼요. 여기 뒤에 제시문 활용 면접은 직윤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역균형은 서류를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까지 그렇게 보고 나면 이제 수능 최저가 남아있죠? 이제 모집 단위별 수능 응시 영역 기준 및 인정 기준을 보셔야 되는데, 이제 수시에서는 지역균형 전형이랑 그 다음에 일반 전형 중에서 그 최저를 반영했던 전형들 있죠? 거기에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여기 모집 단위의 요 특성을 보셔야 돼요. 특성. 요 중에 지금 우리 아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모집단이 있나요? 인문사회 계열이죠. 인문사회 계열. 요 중에 있나요? 요 중에 지금 우리 아이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학과가 있으신 분들은 확통, 미적, 기하 다 가능하고요. 사탐, 과탐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거 있죠. 요거. 제2외국어와 한문. 한국사는 원래 필수니까 뭐 당연히 응시하셔야 되는 거고 제2외국어와 한문이 필수 응시 영역으로 들어가 있죠. 요거를 우리가 수능 최저로 활용할 건 아니지만 응시를 필수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 계열에서 수능 쳐서 내가 요 모집 단위로 또 생각하고 있다. 우리 보통 말하는 이제 이과 침공이다. 뭐 이과의 문과 침공이다. 요렇게 표현하는 그런 지원 전략을 생각하고 계시는 20 자연 계열 분들은 나중에 수능 볼 때 제2외국어 한문도 일단 응시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거를 다 응시하셔야 된다는 거. 필수 응시로 하셔야 되고 요 중에 선택 과목 요거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공과 농업생명 사범대 의과대학 요 중에서 우리 아이가 지금 관심 있는 모집단이 있는지 보세요. 요분들은 당연히 국수형 한국사 탐구 응시하는데 그 중에서 확통 안 되죠. 확통 안 되죠. 요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과탐으로 봐야 되죠. 요거 보시는 거예요. 미적 기하 중에 응시, 과탐에서 응시. 당연히 이제 원투 조합할 때는 서로 다른 분야 응시해야 되는 거고요. 요것도 이제 보셔야 되고. 정시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탐 2에 조정 점수 있다.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국수형 한국사 탐구 응시하는데 과탐 응시할 때 1, 1, 1, 2, 2, 2 어떤 조합도 상관없이 선택은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 중에서도 물리랑 화학 중에서 한 과목 이상 반드시 응시를 해야 해요. 요게 이제 필수 응시입니다. 요거 다른 걸로 응시하셨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필수 응시는. 자, 그 다음에 다음 모집단입니다. 자연과학대학부터 이렇게 쫙 보세요. 요 중에 우리 아이가 지금 관심 있는 학과 있나요? 요 중에 있으신 분들은 국수형 한국사 탐구 응시하고 그 다음에 과탐으로 해야 되죠. 확통 안 되네요. 그쵸? 확통 안 되고 과탐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랑 뭐가 달라요? 여기 위에는 물화 중에 하나를 반드시 응시해야 되는데 여기 밑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쵸? 그냥 응시할 수 있는 과탐으로 잘 나오는 걸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범주는요, 확통 가능하네요. 사과탐 다 가능하네요. 요렇게 보시는 거고. 아까 제일 먼저 본 유형 1 지원자 인문사회 쪽, 거기는 제2외국어 한문은 응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직윤을 생각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는 그 모집단에 맞춰서 수능 응시 과목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 응시해서 시험 보셔야 된다는 거. 요거 강조드립니다. 자, 요것도 사실 작년이랑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보고 나면 이제 직윤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모두 끝났어요. 그랬을 때 직윤에 2023학년도 입시 결과를 이제 살펴봅니다. 요거는 이제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 입시 결과고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 요거 이제 전 과목 기준으로 안내해주고 있죠. 전 과목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모집 단위, 모집 인원, 경쟁률 있고요. 그리고 충원 합격 순위는 거의 안 돌죠. 그쵸? 거의 안 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종 등록자 교과 성적의 학생부 등급 50컷과 70컷을 보시면 50컷 1점대 초, 중반, 70컷 거의 1점 초로 끝나요. 거의 1점 초로 끝납니다. 그쵸?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애초에 지원하는 학생 풀 자체가 전교 1, 2등 안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내신이 뒤로 많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쵸? 내신이 뒤로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 중에 뭐 1.0, 1.1 친구들만 붙느냐? 그건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학교의 인원수라든가 과목 경쟁 특징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과목당 편차가 생기면서 이렇게 1.5, 5까지도 생길 수 있죠. 이렇게 밀려서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70컷.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낮게 지금 나오고 있는 입시 내신 컷이 어느 정도 돼요? 70컷이? 1.67, 여기 좀 낮았고요. 1.52, 건설환경공학부. 1.42, 1.4, 1.58, 조선해양공. 여기 식물생산과학부 1.48, 조경지역 1.54. 사범대 보세요. 사범대 엄청 높죠? 높고. 의료학과 1.5, 뭐 약학의에 뭐 1.1, 1.0 뭐 다 이렇게 되죠. 자전 굉장히 높고요. 그쵸? 수의에 1.1.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집 단위에 따라서 내신이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내려갔다고 해도 어느 정도예요? 1.5 밖으로 많이 벗어나지 않는구나. 이런 거 보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내신이 1.6이에요. 전교 1등이에요. 내신이 워낙 치열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직윤에 지원했을 때 합격이 안 될 것이냐. 애초에 지원을 해야 돼? 말아야 돼?부터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지원할까 말까 고민하고 지원하는데 직윤으로가 일반으로가 이제 고민하실 거고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합격과 불합격이 이 내신 때문에 갈릴 거냐? 요거 이제 많이 고민하시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학에서 봤을 때, 서울대학교에서 봤을 때는 직윤이 내신으로 자르는 전형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내신 순서를 준 거지 합격 순서 아니라고 했죠. 요 학생이 1등으로 붙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모르는 80, 90, 100%의 입결을 가진 요 학생이 1등으로 붙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릅니다. 그쵸? 그러니까 내신으로 자르는 전형 아니기 때문에 1.6이라는 숫자 때문에 불합격한다는 아닌데 우린 항상 상대적인 경쟁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원한 지원자 풀 안에서 내 서류가 학업 역량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만약에 대부분 합격한 친구들이 1.5 이내로, 1.5까지도 거의 내려오지도 않아요. 대부분 1.2에서 1.3으로 형성이 된다는 얘기는 과목 하나하나로 봤을 때 어떤 거는 2등급, 어떤 건 3등급 이렇게 받은 숫자가 굉장히 적다는 건데 우리가 1.67까지 내려간다는 얘기는 그런 과목들이 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부족한 어떤 과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할 만한 탁월한 요소가 있는지는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거 때문에 무조건 불합격한다가 아니라 어떤 과목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수학이 중요한 경제학부에 지원했는데 우리 아이가 수학이 이제 2등급이에요. 그래가지고 2등급, 3등급 섞여가지고 여기 1.6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1.1 범주안으로 합격해가지고 수학을 올릴 찍어온 친구보다는 내가 지금 안정적인 학업력을 못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봤더니 뭐 원점수도 높고 평균도 높고 표준편차 작고 이수한 과목 충실하고 해가지고 아 요거 좀 보완할 수도 있겠다 하는 요소가 있는지까지 살펴보셔야 되는 건데 그런 요소도 없다면 우리는 학업 역량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요거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반은 어떠냐? 일반으로 가볼게요. 일반 전형. 일반 전형도 핵심적인 요소가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 지원자 풀이 다릅니다. 지원자 풀. 지원자 풀이 졸업자도 다 지원이 가능하다. 현역도 지원이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보통 이제 지역 일반고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직윤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서울대 쓰고 싶으면 어떤 전형으로 쓰는 수밖에 없어요? 일반 전형으로 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윤 못 받았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때 일반 전형에 지원한 그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에요? 아까 우리 엎치락, 뒤치락 했던 그 언저리에서 같이 다투고 있던 2등, 3등을 왔다 갔다 했던 그 학생들이겠죠?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일반 전형의 입결을 잠시 뒤에 살펴보면 직윤의 일반 전형보다 숫자가 뒤로 많이 빠져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지원하고 합격한 학생들의 고등학교 유형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지 일반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지원하고 합격한 학생들이 직윤 전형에 지원하고 합격한 학생들에 비해서 학업 역량이 많이 부족한 친구들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까 걔예요. 아까 걔. 직윤으로 갑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제 직윤 선발자를 뽑았는데 결국 엎치락 뒤치락 해가지고 A, B가 직윤을 쓰게 됐어요. 1, 2등 1로.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 어떻게 해요? 얘 일반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서울대 쓰려면. 직윤은 이제 지원 대상이 안 되니까. 그쵸? 그럼 이제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이 세 친구는 서울대학교에서 봤을 때 학업 역량의 차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거의 없어요. 얘는 그냥 없는 거예요, 차이가. 그런 애가 직윤으로 안 들어오고 일반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요 특징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를 우리가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요거 잠시 뒤에 우리가 입결 볼 때 오해하지 않고 갈 수 있게끔 명확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원자 풀이 확실히 넓다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평가로 뽑고요. 서류평가로 뽑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2단계 면접 구술고사 보는 거 이렇게 방법은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차이가 아까 직윤은 1단계를 3배수 선발하는데 일반 전형은 2배수 선발하죠? 배수에 좀 차이가 있어요. 2배수 선발.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1단계 서류를 통과할 수 있냐 없냐 요거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면접까지 갈 수 있냐 없냐. 그리고 2단계를 1단계 성적 100%, 2단계 면접 구술고사 100% 해가지고 요거 총합하는 거니까 사실은 뭐 50, 50 이렇게 반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반으로. 모집 단위. 미술대학이나 사범대를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가 요렇게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성적에다가 일반 그 면접 및 구술고사 재시문 면접을 60% 보고 교직 적인성 재시문 면접을 40%를 더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범대학 쪽 친구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 2단계 뭐 음악
국악과에서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내려가 볼게요. 일반 전형에서 손송 최저학력 기준은 기본적으로 반영하지 않아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용하지 않는데 어떤 모집 단위만 적용해요? 디자인과랑 체육교육과 여기만 이제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디자인과는 4개 영역 중에 3개 합 7, 체육교육과는 2개 합 6 반영입니다. 탐구는 2개 과목 평균으로 반영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여기도 작년에 비해서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대로 이제 가시면 되고, 역시나 1단계 서류평가에서는 학업, 자기주도 학업, 전공 분야 관심, 지적 호기심 등등, 거기다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 개인 품성과 공동체 역량 이런 거 같이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공통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내일 또 충실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및 구술고사. 그 다음에 사범대학은 교직 적인성 면접을 따로 제시문 15분 준비했다가 답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면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충실하게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수시 모집 일반 전형 모집 단위별 면접 및 구술고사 평가 내용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단순 정답이나 단편 지식이 아니라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제시문을 받아요. 제시문 받으면 답변 준비 시간을 이렇게 줍니다. 답변 준비 시간. 그래서 모집 단위별로 인문이나 사회과학대학 30분 내외, 자연과학대학 45분 내외 이렇게 되어 있죠. 간호, 유형에 따라서 경영, 공과대학 이렇게 쭉 준비 시간 주죠. 그리고 나서 준비 시간 동안 내가 준비한 그 답변을 면접관을 만나서 15분 내외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이때 활용됐던 이 제시문들 있죠. 제시문은 역시나 선행학습 연구 자료나 그 대학 지금 서울대학교 입학처에 가시면 기출문제로 다 올라와 있어요. 기출문제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관심 학과들 모집단이 있나요? 그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인문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부를 제외한 사회과학대학도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영어 또는 한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시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경제학부는 사회과학에다가 수학, 인문 관련 제시문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수리통계학과는 수학, 자연 관련된 거, 물리, 천문학은 물리학 관련된 거, 화학부, 화학 관련 생명과학 관련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관심 있는 모집 단위가 어떤 과목에 어떤 범주를 바탕으로 지금 제시문이 나오는지를 보시고, 저는 우리 아이가 일반 전형의 지원 대상이 된다라고 하시면 기출문제를 꼭 한번 보셔라. 작년 것만 보지 마시고 쭉 몇 년치를 보시면서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한지를 보셔야 돼요.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집 단위별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준비해가지고 답변하는 거다. 여기 지금 관심대학 모집 단위 그대로 보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제시문별 출제 범위 요거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물리학, 통합과 과탐실 물리학 1, 2 요거 범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면접을 봐야 되는데 우리 애가 물리학 1만 하고 2는 안 했어요. 이러면 이거 딱 공부해야 되겠죠. 그쵸? 이런 거 이제 범주를 보시는 거예요. 요 범주 안에서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가지고 공통문제 이외에 디자인과는 모집 단위 관련 전공 적성이나 학업 능력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평가 자료 활용 심층적 질문도 하고 면접시간 15분 내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국악과도 면접시간 10분 내외로 봅니다. 대신 음악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심층적 질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의학과는 뭐 적인성 이런 거 평가하고 요것도 MMI로 50분, 10분당 5개 면접실에서 50분 내외로 본다. 의과대학 역시나 마찬가지로 60분 내외로 제시문 면접이랑 서류 기반 MMI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치의에도 4개 면접실에서 40분 내외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다 기출문제 입학처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면접 관련된 건 항상 해마다 또 면접 시즌 되기 전에 이 대학별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계획안을 보는 상황에서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는, 우리 아이가 직윤의 대상자가 된다면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한 면접을 보는구나. 직윤의 대상자가 안 되고 일반을 메인으로 했을 때는 제시문 면접을 보게 될 수 있으니 제시문 면접의 유형이 어떤 건지를 미리 확인한다.
그리고 확인했을 때 확실히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제시문에 접근이 가능하다면 아까 우리 1단계 발표하고 그 뒤로 일주일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좀 벼락치기해서 갈 수도 있지만 고3 시즌에도 여름방학 이용해가지고 조금 짧게 준비 미리 해서 들어가면 도움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에 대해서 제시문 활용 면접 일단 대기해서 기다리다가 그쵸? 여기 대기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시문 받는 데 가서 다시 제시문 이제 30분 뭐 45분 이렇게 준비하고 그거를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실에 가서 면접관 앞에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네, 정해진 답변을 따다다다다 뭐 쏟아내기보다 답변을 제대로 했다면 뭐 그거에 대해서 충실하다 할 수도 있지만 그 답변이 좀 부족하면 당연히 사정관 분들께서 면접관 분들이 꼬리 질문이라든가 추가 질문해가지고 답변을 이끌어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고 모집 요강 학생부 종합전형 파트 3 29쪽 여기 뒤에 가보면 이렇게 유형도 나와 있어요. 인문, 구술고사, 수학과학 해가지고 예시 구술고사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 이제 풀어가지고 설명해야 되고 이럴 때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거 더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예, 우리가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의과 적인성 면접 이런 거는 지원자가 요 중에서 축사에서 뭐 했던 요 학생이라면 넌 어떻게 할래? 이런 거. 이 자료를 통해서 1분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필요하다면 이런 건데 넌 어떻게 할래?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가치관을 묻는 질문들 나올 수 있다는 거 역시나 기출문제를 보면서 충실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런 전형 방법을 바탕으로 나온 입시 결과를 보면 자, 보세요. 모집 인원, 경쟁률, 충원 합격 순위도 여기도 거의 없죠. 충원 거의 없고 대신 교과 성적 학생부 등급 전 과목 기준으로 보시면 아까 직윤에서 봤던 숫자랑 양상이 많이 다르죠. 그쵸?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50컷에서 70컷 점수가 2등급 때 초중반까지 쭉 내려가죠. 여기 좀 후반까지 내려가는 모집 단위들도 있고 대부분 2등급 때 초, 중반까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건화항공 조금 낮고요. 그러면 여기 원자핵공학 3점대, 조선해양공학과 3점대. 그럼 우리도 지금 3점대인데 한번 도전해볼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숫자가 갖는 의미와 지원하는 지원자 풀 대비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확실히 충분한지 이런 거 같이 보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뭐 이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징들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높은 내신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요 이유가 뭐냐? 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죠. 2024학년도 수시 선발 결과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여기서 이제 보시면 뭐 수시 모집, 직윤과 일반 전형 2024의 선발 인원 이런 거 보실 수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출신 지역별 현황, 직윤 일반 전형 서울과 광역시와 시와 군 합격자 비율이 어떠냐 뭐 이런 거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조금 내려가서 요거예요. 수시 모집 합격생의 고교 유형별 현황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자공고, 자사고에서 일반고의 합격 비율이 91.4%, 자공고 5.2%, 자사고 3.4% 하고 과고, 영재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고 요 기타 부분이 없죠? 이렇게. 그쵸? 근데 일반 전형의 경우에 일반고 27.9, 자공고 2.0, 자사고 15.1 요거 자체도 벌써 요렇게 확 많이 올라가고 요렇게 확 줄어들었죠? 그쵸? 줄어들고 그 다음에 차이가 뭐예요? 여기에 이제 비율을 보셔야죠. 여기 비율을 보시는 거예요. 영재고 비율 21.9% 굉장히 높죠. 외고국제고 두 개 합쳐가지고 17% 정도 되죠. 요런 입결 학생의 고등학교 유형의 특징을 봤을 때 아까 우리가 50컷과 70컷에 해당되는 그 내신 분포의 학생들이 이렇게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교의 학생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일반고와 자공고 친구들의 비율이 30%가 채 안 되잖아요. 그쵸? 3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비율상으로 봤을 때 일반고에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하는 친구들은 50컷의 내신보다도 훨씬 더 위쪽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어떤 학생들이 지원할 테니까 아까 우리 지역균형 전형 1, 2등에 해당하지 않고 나도 거기 들어갈 수 있었는데 단순히 우리 학교에서 내가 2등까지 못 들어가가지고 지원 못하는 친구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 테니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원 전략을 구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 부분들. 그래서 입시 결과가 등급이 절대적으로 숫자가 낮다고 해서 학업 역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니까 요런 특징들을 보시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서울대학교에서 말하는 그 학업 역량이란 무엇이냐? 과연 그 서류를 우수한 서류로 평가하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 요거는 제가 내일 또 교과 이수 기준과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 요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고요. 우리가 오늘 메인으로 살펴본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 태생적으로 우리가 한 개 카드밖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둘 중에 어떤 전형에 지원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느 전형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탁월한 서류 수준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요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내일 또 이어가지고 우리 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자료는 내일까지 한 다음에 제가 또 올려둘게요. 우리 학종 실전반 회원님들은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필기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채팅창으로 가보겠습니다.